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5일이고요. 11월 5일 날짜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자료 원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가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내용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다만, 21년도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법인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고, 요즘에 여러분들 이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이쪽에 지금 눈이 많이 가고 계시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이때 이제 살포시 이렇게, 방금 이 보도일시 배포시라는 글씨가 살포시라는 글로 저는 보였어요. 살짝 이렇게 좀 배포를 합니다. 자,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2020년도 개정세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바뀔 개정세법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꼭지가 있는데, 조세제도 합리화,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은데요. 조세제도 합리화하고 다른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이제 조세제도 합리화 관련해가지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올해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거나 법인 전환을 통해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인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거나 법인이면서 이 경우에 이제 적정 유보소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유보, 즉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 있다면 이 법인에 있는 돈을 이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이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좀 법인세가 사실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좀 굉장히 어렵고요. 과거에 공부했을 때도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인에 이렇게 그 대표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자. 이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네시스 박이라고 해봅시다. 글자 이름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쓸게요. 자, 어쨌든 이 대표자가 이제 이 법인을 통해서 어떤 뭐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 1, 사업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게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핸드폰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요. 뭐 가전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이 법인이 막 이렇게 돈을 막 이게 모으고 있는데, 이 돈을 이제 이 대표자한테 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뭘로 가져올 거냐?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게 이제 급여예요. 근데 이제 이때 뭐가 들어가요? 이때 이제 당연히 근로소득세 세금이 나가고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막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배당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붙겠죠. 금융소득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만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좀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법인카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버리겠다. 간주.
그래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야, 이게 초과 유보 금액을 가지고 초과 유보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제네시스 박이 나는 급여로 뺄 건데 여기에 대한 유보소득이 좀 많이 있으면은 급여가 아니라 뭐 급여는 또 이미 뺐겠죠. 그렇게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이 배당으로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나중에 실제 배당할 때는 세금 이제 물리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되게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되게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니 이 기업이라는 게 항상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빼쓰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기업이라는 게 번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급여도 빼기도 하고 배당 빼기도 하고 비용 처리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 100을 벌어서 90이 남아요. 100을 벌어서 90을 썼어요. 그러면 10이 남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90을 많이 쓰고 싶겠어요? 적게 쓰고 싶겠어요? 좀 적게 쓰고 싶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굉장히 좀 많이 투자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많았어요. 여론, 언론도 좀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사가 이제 매일경제에서 나옵니다. 물론 매일경제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배당 안 해도 기업에 과세를 한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유보금 과세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읽기 도구를 써서 글씨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미국, 일본도 걷는다고 홍보는 했지만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내년부터 1인 법인 대상 적용이 되고 예외 둔다 하지만 산정 기준 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뭐 구구절절히 저희가 지금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부는 그간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영하는 법률이라며 도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는데 실상 이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를 뿐더러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한우 세무법인 화후 세무사님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는 추가 법인세로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는 달리 사례 자체가 맞지 않는다. 법인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 소득을 과세한 나라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논리가. 어쨌든 뭐 정부도 이런 거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정상적 사업을 하는 법인이 불필요한 유보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이를 특별 차감할 수 있는 세부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특별 차감 가능 여부에 기준되는 수동적 수입도 논란거리다. 이걸 뭘로 정할 거냐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반박을 하는데 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정보 공개가 있고요. 뉴스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좀 크게 해서 이게 좀 확대가 안 되구나.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보 공개, 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뉴스에 이제 설명 반박 자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설명 반박 자료 해가지고 좀 기사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징벌적 상속세 개선하겠다 기사 관련해가지고 뭐 한국경제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좀 이렇게 보완책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기사가 보시면 날짜가 10월 27일이란 말이에요. 10월 27일이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이 반박 보도자료 나온 거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캡처 같은 걸 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보도자료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제도 도입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해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소득세 부담 최고 세율이 42%, 이제 내년에 또 45%로 오르잖아요. 그걸로 피하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이렇게 들었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와 개인 유사법인 세부담 차이를 보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세후 소득이 3억 2,500인데 개인 유사법인으로 하면 4억 2천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 이 개인 사업자가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인이 세금 더 안 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으로 빼오는데 그냥 빼오는 게 아니라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파란색. 급여로 빼거나 배당 빼거나 이때 세금 또 한 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만 해가지고 결과치 이렇게만 보고 개인 사업자가 세부담 없다, 아니 더 돈 없다, 법인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인 나쁜 놈, 약간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좀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제 뭐 배경 중에 하나로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중 1인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 이제 상당수는 또 부동산 법인이 또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세부담 불공평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굉장히 좀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기사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법인, 원래 법인 용도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좀 일부 부동산 용어로만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 혹은 가족법인, 여기에 이제 좀 일부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으려다가 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법인들을 좀 이렇게 빼주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지 해주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나오죠. 미국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일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 보유한다고 했는데, 아까 봤던 기사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하고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잘라 말했다는 거죠. 모 세무사님이. 그리고 두 번째,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아까 나왔죠. 여기 또 설명드렸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거는 놔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빼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그거죠. 아까 보도 전에 나온. 자, 그리고 적극적 사업법인은 단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를 위해 지출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뭐 그래도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4가지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해주겠다. 좀 뭔가 좀 한 발 물러선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좀 약간 느낌이. 그래서 뭐 이제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는 당연히 유보소득에서 제외해주겠다. 그러면 이 지출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유보소득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유보소득을 또 구하는 거는 이 법인의 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있는데, 계산 과정을 또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본 영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그래서 이해 좀 되세요? 뭔가 이렇게 법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냥 사업용으로 하고 그냥 기존처럼 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건데, 좀 약간 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가족이라던가 1인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 수입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이자 소득이라던가 임대 소득이라던가 그런 수입이 좀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배당 초과 유보 소득으로 이제 과세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2년 연속 돼야지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되면 이제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해서 이제 간주 배당하겠다는 건데 어쩌다 한번 이 수정조 수입이 넘어가는 거는 봐주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2021년 사업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배당으로 간주해서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향후 계획은 아직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빠져나가려면 아니면 뭐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댓글 중에서 이제 그 뭐 비밀 댓글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요. 그냥 일반 댓글을 보여드리려면 막 이런 의견이 있고 미국 회계사분은 이런 의견을 좀 써주셨고요. 개인 유사법인 실제 많은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 주셨고 미환류세제 법논리를 짧게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 주신 거고 이분 의견이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선배당 과세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죽을 때까지 배당 안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 법인세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보도자료 거의 대부분 다 캡처하긴 했지만 하나하나씩 제가 일부러 설명 안 드린 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중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자료 원문 보실 수 있게 링크 걸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보면 가장 먼저 빨리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을 이렇게 좀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약간 심도 있는 이야기는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인법인 내용 좀 많이 어려웠죠. 뭐 다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좀 핵심 내용하고 관련 기사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됐는지만 설명해도 벌써 한 2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심도 있는 이야기 별로 이렇게 안 드렸으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안 드리고 그냥 몰라도 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고 해가 짧아지죠. 여러분들 특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쉬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더 재밌게 전달해 드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아이패드 조금씩 써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플도 이제 좀 유료 어플도 써가지고 더 좋은 것들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더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 뭔지 아시죠? 네,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